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의 김재민입니다. 금요일 부산 쪽에서는 비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제 토요일 예상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 지방에도 약간의 비는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도 좀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토요 예상을 위해서 변함없이 민병철 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토요일 편성을 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난해한 경주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편성이 많은데 민병철 위원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월말 흐름에 3주차 경마답게 전반적으로 편성의 강도가 상당히 난해해진 3주차 서울 경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풀게이트 편성 12마리, 13마리 편성도 상당히 많은 가운데 그 한 해당 편성에서 그 능력 우위를 편차를 나누기에 상당히 난해한 그야말로 능력 비등비등한 마필들이 대거 한 경주에 출전한 경주도 상당수 눈에 띄네요. 거기다가 주말에 촉촉한 봄비 소식도 있고요. 이 주력 컨디션의 영향도 상당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이번 토요 서울 경마가 아닌가. 한마디로 난해한 편성에 복병마의 선전까지도 충분히 기대가 가는 토요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우열이 좀 드러나는 편성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주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짝수 경주 위주로 풀어드릴 텐데요. 해당 경주에서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물에 안 맞는 자리로 위치 선점 라스트 한 발 3번 아름다운 순간까지. 2번마 룰즈 요마필이 그래도 조금 더 편성의 호기 면에서는 좋은 호조건을 만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네, 짝수 경주 중에 첫 번째 준비한 경주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3세마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 그래도 선전했던 마필들의 주목을 할 수가 있는 경주로 봅니다. 물론 도사리고 있는 복병 세력까지 조금 더 거론이 필요한 그런 경주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게이트 이점이 있는 4번마 빅챔프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다. 전개상 유리한 조건에 있고 6번마 스페셜 사인은 지난 경주에 1300m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1200m로 경주거리가 줄었는데요. 초속, 중속이 밀어주는 만큼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주목을 받을 편성입니다. 이 2강의 틈새를 또 노려볼 도전 세력까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민병철 위원은 어느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경주는 6등급 레이스의 1200거리, 별정 A형 경주로 치러집니다. 앞말에게는 54kg의 부담 중량, 순말과 거세마에게는 56kg의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 중량이 부여가 됩니다. 아무래도 같은 동일 능력, 비등한 능력이라면 앞말에게 좀 더 경주 여건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적으로 4번 빅챔프를 말씀드립니다. 실전 거듭될수록 선두가담 스피드가 상당히 향상되면서 최근에 단거리 충분한 입상 기대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거리를 늘려서 직전에 1,300m 거리까지 출전했는데요. 당시 내측 게이트 배정에 지속적으로 밀어주니까 선두 장악 스피드까지 뚜렷하게 보강되면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쳐보았습니다만 직선에서 아쉽게 걸음 무뎌지며 3착을 했습니다. 당시 경주 거리가 1,300m 레이스였고요. 자,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거리 줄인 1,200m 레이스에다가 자, 특출력의 빠른 선행마, 8번 아페니체 정도밖에 초반이 빠른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4번 빅챔프가 출발 이후 내측 게이트 배정도 좋지만 수월하게 선두권 장악하는데 상당히 손쉬워진 편성이라는 거죠. 전 구간 최선두권 최적의 레이스, 거리 줄여 1,200m 레이스, 4번 빅챔프의 데뷔 후 첫 번째 입상 기대치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자, 6번 스페셜 샤인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주 비등한 능력이라면 앞말에게 좀 더 경주 여건이 좋다라는 부분이죠. 54의 부담 중량입니다. 여타의 순말들은 거세말들은 56의 부담 중량인데 능력 또한 직전부터 걸음이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늦바락벽, 초반이 느린 단점을 노출한 채 좀 아쉬움도 보였는데 직전 경주 첫 번째 입상 시 자, 출발 이후 지속적으로 중속 스피드가 향상이 되면서 직전에 1,300m 거리 2착 입상에 성공했단 말이죠. 이제는 후미 늦추입의 우려도 불식된 가운데 앞말이라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54의 부담 중량, 여타임 앞 순말보다 부중에 이점이 있죠. 6번 스페셜 샤인의 연투 기대치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자, 9번 머치머니 직전 데뷔전 경주 충분한 선전을 거두었다 봅니다. 당시 앞선이 빠른 페이스에서 차분하게 응수하면서 3차까지 그 성적을 냈는데요. 자, 이번에 훈련 시 더욱더 완성도 높은 경주 자세와 주행 자세와 상당히 좋아진 탄력, 이번에 데뷔 이전째 실전 변화의 모습 가능해 보입니다. 자, 11번 금화제우스는요 상당히 운이 없는 말로 보여요. 최근 두 차례 경주 모두 직선 구간 스퍼트 시점에서 타마필의 방해를 받았어요. 특히나 직전 경주는요 결승선 전방 300m 지점에서 타마필과 추돌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죠. 재차 추진 시 다시금 걸음 보이면서 3착을 했는데 당시 그러한 악재만 아니었어도 11번 금화제우스는 직전에 입상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 번의 악재는 없어 보여요. 11번 금화제우스의 이번에 선정 기대치까지 가능합니다. 설명을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잘 해주셨는데 금화제우스는 지난번에 가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김옥성 기수가 4코나 돌고 직선 주로에서 인코스에서 외곽으로 틀어나오는 과정에 대명 스타 그리고 야호 챔피언 두 마피를 이제 진로를 방해해서 결국 기승정지 3위를 받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잘 뛰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예측하게 합니다. 11번 막 금화제우스 지난번에 그 똑같은 불상사만 재발하지 않는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해 보이고요. 역시 4번마 빅챔프, 6번마 스페셜 사인 두 필은 사실 전개상으로도 상당히 호조건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 필 더 이제 복병 세력을 언급을 해드리면 8번마 라페니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13번 게이트에서 초속 중속이 엇비슷한 마필들이 인코스에 많이 포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종 애곽 전개로 거리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전개를 극복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유미라 기수에서 페로비치 기수로 기승 기수가 교체된 부분도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13번 게이트에서 8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내려온 부분, 이 부분도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복병 가치는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나름대로 인기마 2강이 존재하는 경주지만 전개상의 복병이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 아쉬움을 줬던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 역시 복병 세력으로 대두될 수 있는 편성입니다. 사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와
비슷한 정도의 편성 강도로 봅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 구도 양상인데 이번 경주는 민병철인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단거리 검증 완료된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졸전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전개 찬스를 맞이한 마필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아무래도 단거리 레이스니까 선행마 한두 눈길이 가네요. 이 3번 그리피스입니다. 근데 다소 끌리는 악벽이 있는 선행형 마필이에요. 지난 최근의 경주 6등급 굿바이 무대였던 1월 23일 경주 1300m 레이스에서는 끌리는 대로 강공 선행 작전으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만 직전에 무리한 선행이었나요? 악벽 제어가 제거되지 않은 채 선행을 나섰는데 무너졌죠. 여하튼 이번에도 제일 선두권을 최고로 먼저 선점하리라 보고 있고요. 자, 8번 스톱 라이커입니다. 이 좌전 관골류로 인해서 출전 주기가 다소간 8주로 길어졌습니다만 컨디션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 빠른 페이스 단거리에 극복 가능한 선두 가는 스피드를 갖춘 말이 바로 8번 스톱 라이커예요. 이 데뷔 초 기대막벽이 있었지만 실전 치를수록 주행 자세가 안정화된 가운데 최근 3차례 1200m 레이스에서 모두 입상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다소 끌리는 선행마서 한번 그리피스 보내놓고 2선 외곽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꾸준하게 밀어나가는 10번 속도 신화.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중속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유형의 말입니다. 이미 6등급 시절에 빠른 선행마 포진한 편성에서 2선 외곽 차분한 전개 펼치면서 2번의 단거리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죠. 자, 12번 서호 아라리. 이 작년 3월 달에 데뷔 초에는요. 선행 1순으로 첫 번째 입상을 일궈냈던 전력인데 그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앞선에 나서지 않고 차분하게 중위권 정도 힘한 배 이후에 마지막에 일격가하는 전략을 펼쳐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12번 서호 아라리는요. 초반 앞선에 빠른 페이스 가담하지 않고요. 초반에는 힘한 배를 철저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이네요. 자, 8번 스톱라이커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앞선에 빠르고 강한 선행마를 내보내놓고 2선에서 응수하면서도 꾸준하게 마지막 우수한 결정력을 발휘하고 있는 능력 상승세의 말이죠. 특히나 직전에는요. 내치 게이트 배정받은 뮤즈니라는 마필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는 그 빠른 페이스 구도의 2선 내측에서 최적의 2선 전기를 이끌어냈고요. 자, 종반 압도적 주법 겸비 탄력으로 5등급 승급전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 이번에는요. 직전에 뮤지니아 같은 역할을 3번 그리피스가 할 텐데요. 어차피 3번 그리피스는 끌려나가는 악벽이 있는 선행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내놓고 8번 스톰라이커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2선 전개를 다시 한번 풀어낼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3번 그리피스가 빠르게 이끌던 어쩌던 그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0번 속도신화입니다. 직전에 5등급 승급전에서는요 1300m 출전에 강한 상대 만나서 내측에서 최적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이 늘어난 거리 부담이 됐나 봐요. 입상 실패했는데 이번에 1200m 출전에 직전과 동일하게요. 직전에도 그리피스가 이끄는 페이스였어요. 다시 한번 그리피스와 만났네요. 그 페이스에서는 좀 더 외곽이지만 2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상승세 말이죠. 12번 서호 아라리. 최근 들어서 체중이 불어나면서 한결 파워감까지 장착된 가운데 최근 선입작전으로 연속 입상을 일궈낸 전력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직전 대비 2kg 높아진 57kg의 부담 중량이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훈련 시 컨디션 전혀 하자 없고요. 여전히 뛰려는 의지가 훈련 시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3연속 입상의 상승세 빠른 페이스 단거리 강자급 마필이에요. 8번 스톰라이커가 이선홍수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을 가장 먼저 우수하게 발휘할 입상 1순위로 평가하고 있고요. 직전에 이미 그리피스가 이끄는 페이스를 경험해봤죠. 10번 속도신화 이번엔 한 박자 빠르게 뻗 타이밍 앞선에서 레이스를 따라가면서 입상 한 자리 가능해 보이겠고요. 최근 질주성의 변경으로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도 종반
자, 기가 막힌 추입으로 입상을 차지하고 있죠. 12번 서호 아라리. 결국 초반에 끌리는 악벽을 얼마만큼 제어하고 요 3번 그리피스가 앞선에서 최적의 전개 이후에 버텨낼지 요 3번 그리피스의 그래도 선행 1승 기대치까지는 열어놔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번 스톰라이커 전개상 편성상 우위를 다시 한번 선보일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8번나 스톰라이커. 사실 지난번에도 초반부터 강하게 밀었으면 선행을 장악하고 끝까지 갔을 텐데 출발 자체는 가장 빨랐습니다만은 뮤지니한테 선행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2선을 따라가서 4코너 돌고 직선주로 해서 이제 다시 역전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죠.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번마 스톰라이커가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문제의 마필은 3번마 그리피스입니다. 속도 신화하고 두 필이 이제 같은 경주에 지난번에 뛰었고 리턴 매치를 펼치는데 사실 1300m 경주에서 종반 걸음의 여력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에 게이트 이점이 있고 경주거리가 1300m 경험하고 이번에 1200m로 줄었다는 부분 때문에 그리피스를 전개상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만약 똑같은 경주거리 1300m였다면 아마 그리피스는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당일 주로 컨디션까지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A에 말씀드렸던 12번마 서호 아라리, 9번마 골드데이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이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도전 세력으로 기량차는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주입니다. 민병철 의원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현되고 있죠. 참고를 해주시고요. 민병철 의원이 준비한 추천 경주는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는 1400m입니다.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 총 13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볼 수 있는데요. 적중시 워낙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경주입니다. 적중만 한다면 5경주 하나로 상당히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조건도 될 듯합니다.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승리의 분수령이 될 서울 5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토요경마 방송 추천 경주였죠. 제가 단통으로 승부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도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지난 9경주였죠. 슈퍼라이트닝의 위너레이드 복승 4배, 쌍승 7.2배까지 오로지 단통을 추천드렸고요. 자, 그야말로 댕댕 구도 온다 그러죠. 우리는 참 상당히 좋은 단통 승부를 시청자 여러분께 선사해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특급 경주와 그리고 제주 경마에서도 24배 중배당 적중이 있었고 최고 비술 무패 공주 특급 승부였죠. 이 적재적소의 승부처에서 물샐 틈 없는 한방 승부로 지난주 토요 경마 기쁨을 안겨드렸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 토요 서울 경마, 제주 경마 가릴 것 없이 적재적소의 승부처에서 다시 한번 기쁨의 한이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400m 레이스예요. 자, 이번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단도 있죠. 하지만 상승세가 뚜렷한 11번 프리티보이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 이제 선두 1선에서 응수하면서 종반에 상당히 보강된 결정력 보이며 1300m를 우승한 전력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호흡 잘 맞는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부담 중량은 살짝 올라갔습니다만 여전히 훈련 시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요. 훈련의 강도는 살짝 낮췄지만 그만큼 마필의 힘을 비축하는 그런 훈련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서는 레이스 흐름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지도 않을 것이고 1400m 레이스니까 선두권 전력들이 다소간 힘한 배를 하고 간다라는 거죠. 게이트 외곽에서 다시 한번 11번 프레이트 보이는 이 선전개 마지막 힘의 우위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여태 마필들 중에서 2번 서프링 골드는 뭐 10주의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직전체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 전개를 좀 어렵게 끌어냈지만 이번엔 내측 게이트입니다. 뭐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전개 이점 2번 서프링 골드고요. 자, 10번 조계산이 최근에 1400m 레이스 연속된 3착에 아쉬움이 있죠. 그 한 발 부족이 3착에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번 경주 한 박자 빠른 스파트 타이밍, 적정거리 출전, 요 10번 조계산의 최근에 아쉬움 만회 기회 충분해 보입니다. 자, 18번 딕시플로이트 직전부터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필도 뭐 후미 늦추 우려가 각원에 있었는데 이제는 출발 이후에 좀 적극성을 띠면서 2, 3선 전개 스피드까지 보강된 모습에 이제는 승부 타이밍까지 도래했다라는 평가입니다. 8번 딕스플로이카. 자, 이번에 5등급 승급전에 나서는 12번 장선 루키 뭐 2.5km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말로 평가하는데요. 자, 결국 11번 프리트 보이 1400m 레이스 일단 충만큼 마필로서 저도 현재까지는 인정을 하는 가운데 그 후착 도전 세력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현장에서 민병철이의 관리마로 자, 이번 서울 5경주 방송 추천 경주 정확한 한방 승부로 기쁨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한 방으로만 적중한다면 아주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어쨌든 만만치 않은 5경주 민병철위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4도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가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선행을 어느 마필이 장악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한 그 관심 부분인데요. 과거 같으면 9번마 에버 해피데이 이 마필이 선행을 장악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최근 경주는 출발 후에 강하게 추진은 없이 모래를 계속 맞추는 그런 모습인데요. 선행을 장악하면 1300m 정도는 9번마 에버 해피데이도 경쟁력이 있는 편성인데 이번 경주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해야 할지 민병철 위원 전개도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1300m 레이스 일단 4두의 선두 주도할 선행형 마필이 눈에 띄네요. 과거의 선행마였던 9번 에버 에피데이와 6번 스카이 제왕. 최근 들어서 선두 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뚜렷하게 보강된 내측의 2번 트리플 샤이닝과 1번 리딩 레이서. 이 4두의 마필이 레이스를 앞선에서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결국 1300m 거리 라스트 한 발의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한두의 마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게이트 안쪽에 있는 2번 트리플 샤이닝과 직전에 그렇게 강하게 밀어주니까 앞선을 지배해 나갔단 말이죠. 1번 리딩 레이서가 내측에서는 선두권 쟁탈전을 벌일 것이고요. 뭐 외측에서는 6번 스카이 제왕과 9번 에버 해피데이가 선두권 응수를 하겠죠. 그러한 가운데 이 데뷔 초에는 초반이 느렸습니다만 실점 거듭될수록 선두 가는 스피드가 뚜렷하게 보강되고 있는 4번 대한영웅이 이 두터운 선두권 흐름에서 살짝 처진 2선 정도는 충분히 진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11번 슈퍼코만도 이 마필도 아예 초반이 느린 마필은 아니에요.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최소한 3선, 중선위권 정도는 붙여나갈 수 있는 중속이 있는 말이죠. 초반 전개는 2번, 1번 그리고 요 4번 대한영웅의 2선, 3선, 11번 슈퍼코만도는 3선 이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안쪽에 2번 트리플 샤이닝입니다. 작년 12월에 최단 거리 이미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최근 두 차례 경주에서는요. 1월 2일에는 최단 거리 경합성 선행 조건에서 무너졌고 이 직전에는 늘어난 1400m 거리에서 내선 선입 최적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늘어난 거리 극복 못하고 3착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거리 줄여 1300m 출전에 다시금 내측 게이트를 배정받았네요. 게이트도 안쪽이지만 초반이 여타임 마필들에 비해서 스피드가 절대 부족한 말이 아니죠. 선두권
유리한 위치 수월하게 선점할 2번 트리플 샤이닝이고요. 안쪽에 1번 리딩 레이서입니다. 이 작년 9월에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 좌전 재차 탈락, 이 발급 질병으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어요. 이후 꾸준하게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이다가 직전에 1400m 출전에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었죠. 출발 후 지속적으로 밀어주면서 3코너 부분부터 선행 주도권을 잡아냈습니다. 근데 그 시점부터 타마필의 압박을 받았고 직선 스퍼트 시 약간의 좀 진로 막히는 불운도 있었죠. 하지만 이 실전 거듭될수록 요 1번 리딩 레이서는 선두 가담 스피드도 보강된 가운데 1400m 직전 거리까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4번 대한영웅입니다. 최근 들어서 선두 가담 스피드가 뚜렷하게 향상된 가운데 단거리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죠. 작년 12월에 의사선역으로 출전 공백도 있었지만 직전 1200m 레이스 선두 빠른 레이스 흐름에서도 내선 최적의 선입전을 펼쳤습니다만 3코너 진입 시점에서요 안마필에 모래 맞고 다소 주춤거렸어요. 그 시점에서 전개를 좀 더 치고 나오지 못한 것이 직전의 패인이 아니었나. 자, 결국 고차 통안의 3착이었죠 직전에. 이번에 출발 후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의 스피드가 직전보다는 월등히 빠르지 않아 보입니다. 자, 실전 거듭될수록 상승세를 보이는 4번 대한영웅 이번에 기대치가 있고요. 자, 11번 슈퍼코만도 직선권 들어서서도 아무래도 앞선의 빠른 마필들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4코너 드라 직선 초입에서 스퍼트를 시작할 텐데요. 이미 작년 11월 15일에 불량주로 가벼운 컨디션에서 광복 70이 이끄는 빠른 페이스 단거리 1200 출전에 우수한 마지막 그 탄력으로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이후 최근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거리 늘려 1300m 출전, 작년 11월에 첫 입상을 일궈냈던 다카하시 기수의 재기용입니다. 결국 저 11번 슈퍼코만도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결과적으로 앞선의 선행형 선입형 마필들을 모조리 제쳐내고 라스트 한 발의 압도적인 결정력을 이번에는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보이네요. 11번 슈퍼코만도의 선정 기대치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실전 최근 거듭될수록 선두 가담 스피드도 좋아졌고요. 이번에 4두의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 2선에서 오히려 힘한배 2선 선입전이 가능한 4번 대한영웅의 선정 기대치. 2번 트리플 샤이닝은 이번엔 다시 한번 내치 게이트 배정, 초반 전개를 수월하게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역시 1번 리딩 레이서도 초반 선두권과의 이제 경합은 있겠습니다만 내선 열린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레이스라면은 1번 리딩 레이서의 복병 가치까지 있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 11번 슈퍼코만도 앞선의 빠른 흐름 충분히 극복해내고 마지막 한 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걸음을 기대하는 서울 6경주였습니다. 네,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입니다. 전개 상황에 따라서 선행마들이 경합 없이 줄서기로 진행을 할 경우에 선행마끼리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추리하기 나름입니다. 슈퍼코만도, 대한영웅 직전 경주에 두 필이 이제 코차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 경주 자체를 놓고 보면 선행마들이 모두 몰락한 경주에서 사실 두 필도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입상을 장담할 마필은 이번 경주는 없습니다. 결국 당일 주로 컨디션, 전개 상황, 컨디션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최종 선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경주고요. 이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9번마 에버 해피데이가 선행을 장악할 경우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1700m 한라마 1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핸디캡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전력은 드러났는데 높아진 부담 중량을 인기 마필들이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제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민병철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제주 5경주는 한라마 1등급 중상위권 전력 마필 일간 장거리 1700m 레이스입니다.
부여된 부담 중량에 좀 민감한 마필들, 이번에 약간의 이제 감량 혜택을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을지, 또한 전개 이점이 있는 선행마 7번 견인불발은 초반 레이스를 얼마만큼 선두권에서 힘안배를 해나가면서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을지, 자,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은 7번 견인불발, 당연히 최선두권에서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직전 경주 1610m 거리, 많은 주목을 받고도 선행으로 주도 레이스를 했습니다만 당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이후에 진료도 좀 받았다고 하는데, 자, 4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옵니다. 1등급 무대에서도요, 가장 출중한 선두장악 스피드를 갖춘 선행마죠. 그동안 대상경주 및 1800m 최장거리에서도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이번에 선행 1순 기대치를 요 7번 견인불발에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평가를 합니다. 자, 3번 말리앙입니다. 최근에 1610m 거리와 1400m 거리 3연속 입상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죠. 앞선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관계없이, 자, 2선 응수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출발 이후에 약간 훔이 쳐졌다가 한 박자 빠르게 무빙 선입전까지 가능했던, 한마디로 자유전개 이점을 보유한 말이에요. 하지만 직전 대비 늘어난 70kg의 부담 중량, 직전에 69.5였죠. 0.5kg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약간의 좀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는 크게 이번까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3번 말리향 1700m 레이스 극복 가능해 보이고요. 자, 8번 신천돌체, 그야말로 부여된 부담 중량에 상당히 민감성을 보이고 있는 말로 평가합니다. 자, 직전 경주에 1700m 레이스 진추의 명마탄생이 입상했을 때 당시에 64kg의 부담 중량, 높아진 부담 중량에 다소간 애를 먹었던 마필이에요. 지난 2월 20일 경주에서는 64kg, 61kg의 부담 중량에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그나마 이번에 직전 대비 1.5kg 감량, 62.5의 부담 중량이라면은 8번 신천돌체의 선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데요. 역시 장거리에서는 충분히 라스트 한 발이 가능한 말이죠. 8번 신천돌체의 선전 기대치 기대할 수 있고요. 자, 4번 무등산맥도요, 역시 부여된 부담 중량에 좀 민감성을 띠는 말로 보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 57회 부중에서 1400m 거리 아쉬움을 보였는데, 그 전 경주를 보면요, 2월 20일 경주였죠. 1700m 레이스, 이 장거리에 좀 특화된 마필로 보여요. 당시 54.5의 부담 중량이었는데, 자, 이번에 약간이나마 0.5kg 직전 대비 내려간 부담 중량, 또한 강점을 보이는 장거리 1700m 레이스입니다. 선두권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만 역시 이 선에서 차분하게 응수, 마지막에 압도적인 결정력을 충분히 발휘 가능한 4번 무등산맥까지 추천드려 봅니다. 네, 3번마 말리향이 70kg, 7번마 견인불발 70kg의 부담 중량,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76kg까지 달고 입상을 한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70kg도 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5번마 성불신동을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불신동은 직전 경주에 지금 동반 출전하는 신천돌체하고 같은 레이스에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출발은 매끄러웠습니다만은 추진 없이 결대로만 타주고 직선주로 해서 이제 추입을 시도하는데,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치던 신흥호걸이 종반에 펜스 쪽으로 가다가 약간 H측 사행길을 보이면서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결승점을 앞두고 가장 스퍼트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주춤했죠.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뒀을 텐데요. 신천돌체 같은 경우는 후미권 전개하고 참고 한 발을 몰아쓰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 직선주로 해서 약간 기대는 부분을 제어하느라고 추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8번마 신천돌체하고 5번마 성불신동 두 필만 놓고 직전 경주만 놓고 보자면 성불신동이 좀 더 아쉽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성불신동 요 마필을 복병 세력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총 14두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가서 잘 뛴 마필들이 상당수 포진이 돼 있는데요. 선행을 못 가면, 모래를 맞으면 당연히 졸전을 펼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최근에 김재민의 추천 경주, 승부 경주 환수율은 상당히 높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광고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입권에서 2번마 금캐라 요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되겠죠. 2번마 금캐라는 직전 경주의 7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이 초반에 강하게 밀어서 자리를 잡는 와중에도 잡고 중속을 내면서 4선 전개를 하고 4코너 이후에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2위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2위라는 것이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마필이고 7번 게이트에서 2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도 유리해졌다. 4번마 브라이언 같은 경주에서 리턴 매치를 다시 펼치죠. 금케라와 같이 뛰었던 마필이 이번 경주에 6마리가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요. 4번마 브라이언 요 마필도 게이트 조건은 3번에서 4번인데 요 마필도 밀어주는 만큼 중속이 나오고 게이트 이탈이 그만큼 매끄럽습니다. 직전 경주 놓고 보면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금케라와 사실 격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치고 그 정도 끈기를 발휘한다면 경쟁력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8번마 천하비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싸웠던 상대들보다는 이번 경주에 상대가 좀 강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페로비치 기수하고 이미 인마호흡을 맞춰본 상태에서 전개도 굳이 선행을 가지 않고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고 3km 감량 2점을 감안한다면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6번마 퀸 크리켓 이 마필이 이제 문제 마필인데요. 지난번에는 1400m에서 선행을 장악하고 결국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초속 중속이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밀어주는 만큼 중속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 선행을 수월하게 장악하면 경쟁력이 있고 힘소진을 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선행을 장악하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마필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복병 세력들은 물론 존재합니다. 10번마 뉴빅토리라든가 11번마 시가 에이스 이런 마필들은 도전 가능권에 놓고 당일날 예시 상태까지 점검 후에 최대한 압축 막건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2번마 금케라를 인정하고 상대마를 찾는 경주. 구멍수가 늘어나면 매력은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리고 방어하고 요 정도 세 필 정도로 압축을 한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경주로 판단이 돼서 적중을 위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1200m 혼합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총 13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7번마 신조 대협 직전 경주에 여유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은 직전 경주보다 2kg이 늘어났는데 편성은 만만한 상대들을 만난 느낌이라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는 기본기가 출중한 7번 신조대엽에게 가장 많이 주목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에 상관없이 종반 압도적인 탄력으로 이 7번 신조대엽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과연 이 7번 신조대엽의 맞상대할 앞선에 나설 선행선입형 마필들은 어떤 레이스를 펼칠지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넷집 게이트에 2두의 선행마가 보이네요. 3번 바람의 왕자와 옆에 있는 4번 진격의 거장이 내측에서는 선두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외측에서도 빠른 마리안도 있죠. 이 10번 썬더스텝. 이미 3등급 무대에서 1400m까지 우승 전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출발 이후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내측에 3번, 4번, 외측에 10번 이렇게 두텁게 선두권 흐름을 앞선에서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대적으로는 이 마필들보다는 요 7번 신조대엽은 초반에 서두를 필요도 없죠. 차분하게 한 3선 정도만 붙어 나가는 그러한 여유 있는 레이스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3번 바람의 왕자는요. 작년 12월 달 데뷔전에서 최단 거리 우승 이후에 3등급 승급 이후 모두 1400m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권 유리한 전개를 1400m에서도 펼쳐냈습니다만 역시 늘어난 거리를 극복 못하고 졸전을 펼쳤죠. 그래서 이번에 이 3번 바람의 왕자는요. 의도적 거리 내려 1200m에 출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번 진격의 거장은요. 작년 3월 달 데뷔 후 1000m 최단 거리 2연속 입상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작년도 4월 두 번째 입상 경주 이후에 발굽 질병인 재염, 열재로 인해서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 1월 달 복귀 후에 단계적으로 거리 늘려 1400m까지 최근 연속 3착. 자, 뚜렷하게 회복세는 보입니다만 여전히 베스트 아닌 상황에서 3착의 성적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실전 거듭될수록 뚜렷하게 입상시 전력을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이번에 넷집 게이트 배정 초반에 요 3번 바람의 왕자와 요 4번 진격의 거장은요. 경합 이뤄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선 따라가도 이 단거리 1200m 입상 도전 가능해 보입니다. 자, 10번 썬더스텝 이미 3등급 무대에서 선두 선입전으로 1400m를 우승했던 전력이에요. 직전에는 부종 등으로 출전 주기가 길어져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의 졸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정상 주기 들어왔고요.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7번 신조대엽 가장 핵심 포인트죠. 어느 시점에서 스퍼 타이밍을 가져갈 것이냐. 마지막에 한 발 그야말로 폭발적인 결정력을 어느 시점에서 보여줄 것이냐. 이번에 기대치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직선 초입에서부터 추격의 채비 스퍼트를 시작하겠죠. 결과적으로 7번 신조대엽 데뷔 초창기보다는요. 중속까지도 충분히 스피드가 보강된 모습 속에 직전에 1400m 우승을 했는데 그 전경주 와우캣 광복 70이 이끄는 불량주로 빠른 페이스에서 아쉬운 3착의 그런 염려는 있었지만 이제는 후미드 추입의 우려도 없어진 말로 보여요. 결국 이 7번 신조대엽이 이번 경주 앞선에 나서는 선행선입형 마필들의 전력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쳐내고 7번 신조대엽이 멋들어진 추입에 성공할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자, 이번에 의도적 단거리 출전 1200 3번 바람의 왕자 내선에서 선두 레이스를 주도해 주고 힘 한 배 잘한다면은 가능해 보이고요. 공백 이후에 뚜렷하게 회복세 보이는 4번 진격의 거장 역시 거리 내려 1200 레이스 이 선 열린 공간에서의 유리한 선두 선입전. 자,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를 가지고 오겠고요. 외곽에서 2선 응수할 10번 썬더스텝 정상 주기 들어와서 컨디션은 좀 더 좋아진 만큼 기대치를 가져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단거리 1200 레이스지만 직선 구간 한 발의 결정력에서 충분히 앞서 있는 7번 신조대엽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경주 거리가 1200m. 전개 상황이 변수입니다. 제가 이제 3번마 바람의 왕자하고 4번마 진격의 거장 지난번에 같이 뛰었습니다. 당시에 게이트 이탈은 진격의 거장이 빨랐습니다. 선행을 밀었으면 진격의 거장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잡고
바람의 왕자에게 선행을 양보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작전 실패다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는 1400m가 아니라 1200m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선행을 장악하는 과정을 볼 때 지난번에 진격의 거장이 9번 게이트였고요. 이번에 4번 게이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4번마 진격의 거장이 결대로 선행을 장악해 준다면 초반의 레이스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끼는 마필들은 상당히 여러 마리가 됩니다. 선입권에서 7번마 신조대엽은 지난번에 9위권에서 마지막 종반 여력을 남기면서 우승까지 차지를 해줬었는데요. 1400m였기 때문에 여력이 그만큼 있었고 기회가 충분했었습니다. 이번에 1200m로 경주거리가 줄었을 때 만약 지난번처럼 9위권에 있다가는 우승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서둘러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 감안했을 때 저는 이번 경주가 재밌다고 보는 것이 4번마 진격의 거장이 선행을 장악한다면 7번마 신조대엽하고는 충분히 우승 다툼까지 아주 미세하게 겨뤄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10경주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8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3번마 마이티잼이 최근 경주에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 중인데 이번에 이제 상대들을 제대로 만난 느낌이 듭니다. 과연 어떤 결과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데요. 민백철 의원은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2등급 마필 간의 중장거리 1800m 레이스입니다. 전개 유리한 마필도 있고요. 최근에 다소간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끈끈함을 보였던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인 마필도 한두 있습니다. 바로 6번 홀리데이 펀치죠. 최근 페로비치 기수와의 호흡 속에 1700m와 1800m 연속 3회 3착의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페로비치 기수와 이런 전개를 잘하죠. 초중반 좀 후미로 쳐져 있다가도 뒷직선 들어서서 3코너 진입 시점 전에 외곽에서 빠르게 선입전 가담하는 일명 무빙 플레이를 주로 하는 기수인데 페로비치 기수가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모두 뒷직선 무빙 전개를 펼쳐보았습니다만 다소간 이러한 부분에서 힘쓰는 포인트가 빠르게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한 당시 앞선을 지배했던 선행형 마필이 큐피드 파워 또한 직전에 다이아 파워 완승 불패 이 레이스 흐름을 은근 빠르게 주도했던 마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른 무빙성 플레이가 약간은 부담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요. 8번 빛의 바다가 레이스를 주도하는 경주입니다. 과거에 8번 빛의 바다는 상당히 출중한 선행마로 부각이 됐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주행 습성에 질습성에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요. 직전에는 선행으로 레이스 주도했습니다만 과거만큼의 스피드를 초반에 보이지 않아요. 8번 빛의 바다. 그렇다면 6번 홀리데이 펀치 최근에 연속된 외곽 무리한 전개 하지만 끈끈한 3착 이번에는 드디어 입상 한 자리까지 가능해진 편성옥이 6번 홀리데이 펀치의 선전 기대치를 가져올 수 있겠고요. 자, 3번 마이티 잼입니다. 최근 중장거리 4연속 입상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2등급 승급전에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대신에 2kg 부담 중량 감량 혜택을 노릴 수가 있겠고요. 과거 11월 15일 날 입상 시에는요. 4코너 지점에서 타마필 방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끈기발이 정말 근성 있고 강단 좋은 마필로 보여요.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역시 재능력 발휘 가능해 보이는 3번 마이티잼이고요. 자, 8번 빛의 바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1400m 거리까지 선행 1순. 좀 우리 인식에는 선행마로 좀 부각되었던 말인데 한동안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중거리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인데요. 직전에는 1800m 레이스 아예 선행을 나섰죠. 3착했는데. 여튼 이번에도 단독 선행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8번 빛의 바다의 1승 기대치 가능하겠고요.
5번 티나브라더도 지난 1월 31일 당시 니콜라 기수의 아주 기가 막힌 기승술로 입상을 했는데 직전 하종 기수의 두 번째 기승에서도 가능성은 보였어요. 마필의 컨디션은 충분히 올라와 있다는 판단이고 내치기 1번 베니윈도 선두권 혼전 무뎌질 시 마지막에 역습갈 복병 전력으로 1번 베니윈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3번마 마이티잼. 상대들은 강해졌는데 감량으로 보상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해 줄까? 이 부분이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병철 의원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6번마 홀리데이 펀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출발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 사실 초반에 자리 잡으려고 밀었으면 제가 볼 땐 선행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없이 참고 후미권으로 밀리고 시종 그러고 애곽전개로 거리 손해를 봅니다. 요거는 페로비치 기수가 물론 기승술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합니다만은 작전상으로는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실패한 경주다라고 봅니다. 초반에 자리를 좀 더 잘 잡았으면요 거리 손해 안 보고 제가 봤을 때 태산천지 완승불패 모두 제압할 수 있었던 경주예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8번마 빛의 바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리하게 내축으로 기대면서 선행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타마필들한테 영향을 주어서 결국 기승정지 2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서 선행을 장악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고요. 이 외에도 컨디션의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애곽의 10번마 알라딘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최근 경주 보면 상대들이 좀 강한데 새벽 훈련 시에 주폭이나 이 주행 자세 이 부분에서 직전 달과 비교했을 때 좀 변화폭이 크다. 그래서 요 10번마 알라딘은 복병 세력으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 경주 준비한 경주는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린 경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4번마 빅챔프, 11번, 6번, 9번, 8번 순서입니다. 4경주입니다. 8번마 스톰 라이커, 10번, 3번, 12번, 9번입니다. 6경주죠. 11번마 슈퍼 코만도, 4번, 2번, 1번, 3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7번마 신조 대협, 4번, 10번, 3번, 8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6번마 홀리데이 펀치, 3번, 8번, 2번, 5번 순서입니다. 제주교차 5경주죠. 3번마 말리향, 8번, 5번, 7번, 4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ilivingtv.co.kr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토요일도 서울 경마 약간의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아직 예측입니다. 주로 컨디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결과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정성을 기울이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일요경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